1억이라는 목돈 통장에 두자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고 아파트를 사자니 각종 규제로 마땅한 물건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 이 정도 목돈 있으신 분들 3가지 중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상가로 월세 받기, 혹은 배당주 투자, 또 무인 매장 창업,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주변에서 이걸로 돈 벌었다라고 하면 그 카더러만 믿고 결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귀가 많이 팔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숫자로 계산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1억 넣었을 때 5년 뒤에 통장에 뭐가 남는지, 매달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셋 다 장단점이 확실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거라는 답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오늘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본인 상황에 뭐가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전에 여전히 아파트는 왜 뺐어요?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주거용 부동산은 실거주 요건도 있고 다주택자 규제에다가 세금까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규제 지역별로 물론 다르지만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 실정이라 1억으로 살만한 수도권 아파트 찾기도 힘들고요. 제 주변엔 지방 아파트로 경매 싸게 낙찰받아서 2년 정도 굴리고 차익 얻는 방식으로 한 채씩만 사고 파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경매 전문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목돈 있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매 투자 하시는 게 아니고서는 되게 수익형 상가로 많이들 눈을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 대출은 아파트랑 규제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지역 은행별로 다르지만 LTV가 70%까지 나오고 DSR 적용도 주거용과는 다르게 됩니다. 대신 RTI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가 이자의 1.5배 이상 나와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하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대출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은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대출을 알아봐야 하고, 또 대출 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서도 대출 여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들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1억으로 3.3억짜리 상가를 살 수 있다고 해볼게요. LTV 70% 가정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첫 번째, 상가 취득세가 4.6%예요. 3억 3천만 원인 부동산이면 취득세만 약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채권 매입 비용 등등을 다 더하면 부대 비용만 초기에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 초기 비용 2천만 원을 자기 자본 1억에서 빼고 나면 실투자금이 벌써 8천만 원으로 확 줄어들고요. 신용대출로 메운다고 하면 이자가 추가로 나가게 될 거고요. 상가는 이렇게 살 때부터 이미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인 거죠. 편의상 자기 자본을 1억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실제 매입 가능한 상가는 약 2억 9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2억에 금리 5% 정도 잡으면 월 이자가 약 83만 원 나갑니다. 월세 최소 125만 원 이상이 나와줘야 RTI가 통과되고요. 여기에 관리비나 세금, 공실률 감안해서 월 순수익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남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 25에서 40만 원 정도를 5년 누적하면 대략 1,800만 원 안팎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초기 취득세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9천에 4.6%를 이걸 넘게 회수하는 데만 3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월에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회수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실질 회수 기간을 감안하면 순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실질 3%대가
되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랑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가 대출은 아파트처럼 30년이 가능한 장기 대출 이런 거 안 나와요. 보통 2년 혹은 길어야 5년마다 재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 때마다 은행이 RTI, LTV, 금리 이런 거를 다시 다 재검토를 하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꽤 큰 리스크죠. 임차인을 못 맞춰서 월세를 낮춰야 된다거나 상권이 좀 죽어서 시세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 LTV 초과분 원금 상환을 요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억 3천 상가가 2억 5천이 됐다고 하면 4천만 원을 은행에 원금으로 다시 갚아야 되는 건 거죠. 그때 가서 갑자기 4천만 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요? 이거 모르고 상가 투자를 시작하면 2년마다 새로 대출을 알아보는 게 엄청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가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자리라도 어떤 업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월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층 코너 자리에 안경점이 들어오면 월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식당이나 카페, 임차인이 달라지게 되면 월세를 안경점만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그냥 싸게 나온 물건 사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지, 어떤 업종이 마진이 많이 남아서 나한테 여유롭게 월세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업종을 유치해야 임대료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 보는 안목이 없으면 상가는 월세 나오는 자산이 아니라 공실 걱정하는 공포가 돼요. 그래서 초보자가 상가로 진입할 때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권 그리고 업종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상가는 월세 받는다라는 감성으로는 물론 좋지만 2년마다 은행 재심사 통과해야 하고 상권 그리고 업종 안목까지 필요한 구조예요. 가정으로 실투자금 1억을 설정했잖아요. 1억으로 월 순수익 40만 원 벌자고 뛰어들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라면 씨들을 더 키우고 안목을 키울 때까지 상가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식. 주식 얘기하면 저는 주식이 제일 편합니다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진입장벽도 낮고 관리 부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월 현금 흐름 관점으로 비교하는 게 커서요.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만 계산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옵션 비교하는 관점에서 평균값 정도로만 계산을 해드릴 거고 세부 종목 같은 선택지는 주식 쪽 전문 채널 참고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국내 고배당주 혹은 미국 배당주 ETF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평균 3%에서 4% 정도가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1억에서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배당 소득세가 15.4%. 이걸 떼고 나면 세후 월 21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상가 월세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임차인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대출 재약정 걱정도 없고 공실 걱정도 없는 거죠. 이렇게 편한데 돈 생기면 다들 주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배당주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변동성. 2022년에 S&P 500이 약 18% 정도 빠졌어요.
배당주도 결국 시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억을 넣었다면 그 당시에는 그 1억이 8,2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시면 그때 안 팔고 버틸 수 있으세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못 버텨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 확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기로는 개인 투자자의 90%가 손실 확정을 쉽게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배당주 투자는 관리 부담 낮고 수익률은 시장을 따라가고 심리 관리가 필수입니다. 배당은 꾸준히 나오지만 원금 변동이 있으니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자신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무인 매장입니다. 사실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사진관, 무인 세탁소, 무인 카페, 요즘 골목마다 자주 보실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무인 스터디 카페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인수매물 여러 개 실제로 살펴보면서 숫자를 좀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스터디 카페는 무인 매장 중에서도 사장 손이 덜 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매장에 물건을 쭉 진열하기보다 공간을 그대로 빌려주는 공간 임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만큼은 상가 투자, 배당주 투자 이 두 가지와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일단 1억으로 스터디 카페를 하나 인수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권리금, 시설, 기기 전부 다 포함이에요. 대출 규제 없죠. 자기 자본 1억이면 충분히 시작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도 가능해요. 필요하면 개인 대출을 조금 더 이용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입지 분석을 잘하고 경쟁 매장 대비 회원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면 월 매출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나오는 매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임대료나 전기세, 소모품, 키오스크 수수료 이런 것들 다 빼면 아마 순수익이 월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남게끔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 매물 시장을 보면 월 순수익 250에서 300만 원 나와요 하는 매장들이 권리금 5천만 원 전후에서 매물 시세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권리금은 파는 사람 마음이라서 이거보다 확 깎을 수도 있고 터무니없게 더 높게 부르는 사장님도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변에 실제 스터디 카페 인수해서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사례도 많이 여쭤봤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매출 900만 원, 1000만 원, 성수기에는 1000만 원 넘는 1200, 1300 이렇게도 많이들 매출을 끌어올려서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확인한 숫자를 가지고 연간 순수익이 3,000에서 3,600만 원인 매장. 그럼 연수익률이 30%에서 36% 정도 되겠죠? 1억을 다 넣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원금 회수 약 2년 8개월에서 3년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5년 누적으로 봤을 때는 1억 5천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원금을 제외하고 본다면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상가 배당주 무인 매장 5년치 누적 수익을 비교해 볼게요. 상가의 경우에는 5년 누적 약 1,8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건 매도를 했을 경우에 시세 차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원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상가는 매도가 쉽지 않다는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배당주의 경우에는 5년 누적 약 1,5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원금은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무인 매장, 특히 스터디 카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원금에다가 원금을 회수를 하고 나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남는 구조입니다. 자릿수가 다르죠. 자, 이렇게 보면 무인 매장이 수익률 면에서는 승자입니다.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주나 상가 대비 서너 배 차이가 나고요. 연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 옵션 다 원금 훼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은 월 현금 흐름 관점에서 승자를 뽑은 거였기 때문에 깊이 있게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상가의 경우에는 상권이 쇠퇴하거나 공실이 나서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겠고, 배당주의 경우에는 시장이 급락해서 원금이 손실이 나는 경우, 그리고 무인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하락한다거나 권리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엑시트하는 시점에 내가 주고 들어간 권리금을 다 받고 나오지 못할 수 있겠다 하는 지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앞선 상가 시세나 배당주 원금, 시장 급락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닌 이상 사장이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가 대부분이라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손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정말 공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 결론은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였습니다. 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황을, 케이스를 세분화해서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당장 수익은 좀 낮아도 나는 시간이 정말 없어서 관리에 하나도 신경을 쓰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는 대출 2년마다 제약 정하는 거 괜찮고 상가라는 자산에 좀 욕심이 있다. 그리고 상권 분석하고 발품 팔고 손품 파는 거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가 쪽에 관심을 더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물 분석이나 초반 시스템 세팅에 좀 공을 들일 수 있고 나는 고객 상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마음이신 분은 무인 스터디 카페, 특히 인수 창업 접근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지키면서도 매달 월급만큼의 현금이 더 들어오는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상가 투자에 비해서 무인 매장은 관리 부담은 조금 더 있지만 그만큼 제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하셔야 된다 하는 법은 없어요. 1억이 아니라 여유가 되면 여러 개 병행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저도 배당주랑 상가 투자 두 개 다 관심의 끈은 계속 놓지 않고 공부하면서 나아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정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무인 스터디 카페 하나를 인수하셔서 지금 목돈 1억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주의 경우에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선택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저라면 매달 소액씩 적립식으로 넣어서 모아가면서 20년씩 장기 시드를 키워가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가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꾸준히 공부는 하되 제가 지금 1억 정도만 들고 당장 진입할 자산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시드가 조금 더 커진 다음에 혹은 공부가 좀 더 된 다음에
상가라는 자산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목돈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 함께 해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고 오픈 카톡방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무인 매장 중에서 왜 하필 저는 스터디 카페, 그 중에서도 인수 창업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매물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인수해야 실패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차차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 하나로는 부족해서요. 월급 지키고 돈 버는 구조도 만듭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담하게 실행할 만한 내용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